특히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보다 더 비싸요. 얼마냐면 성능 점검비가 18만 몇천 원이에요. 되게 비싸죠. 근데 비싼 이유가 뭐냐면 1개월 이내에 자 누유가 있잖아요. 누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센터를 갔어. 그래서 누유가 있어. 그러면 보증을 해줍니다. 아, 요게 지금 고장났어. 세팅 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팅 값이 이제 좀 흔들리게 되면 얘네들이 작동을 멈추는 거예요. 뒤쪽은 제가 초기화를 시켰더니 작동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센터 가서 제가 초기화를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그 아까 전에 이거 고장났다고 했지만 어쨌든 전자석 원터치 파워 윈도우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됩니다. 그 다음에 ECM 룸밀러 있고요. 조수석까지 사이드 볼스터가 조정되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 버튼 이렇게 뭐냐면 오토 와이퍼입니다. 우적 감지 와이퍼라고 하죠. 오토 와이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쪽 요 보이시죠? 오토 라이트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 전 모델이지만 주간 전조등 있습니다. 주간 전조등이 근데 지금 LED 방식이 아니라 흔히 이제 BMW 하면 엔젤아이라고 하잖아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요 상태가 이제 주간 전조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할로겐 방식이라 노랗습니다. 요거는 6만원 주면 LED로 바꿀 수 있어요. 전구를 바꾸면 되니까. 이건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는 바꿀까 말까 고민 중인데 BMW 갬성 엔젤아이 정통이죠. 정통 동그라미 2개. 요즘 거는 막 뭐 모양 냈잖아요. 정통 동그라미 2개.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완전 꿀 득템한 기분이야. 완전 꿀 득템한 기분. 이거 보통 이제 오래된 수입차 11년 된 수입차 사면 X 된다, 수입 폭탄 맞는다 그러는데, 자, 그거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차를 떠서 40가지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을 해주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정말 이 소문대로 10년 된 수입차를 사면 수리비 폭탄을 맞느냐, 요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토 에어컨입니다. 보세요. 온도 오토 에어컨 되고요. 심지어 듀얼 존입니다. 듀얼 존 보이시죠? 좌우 온도 따로 되는 거. 그리고 요 감성, 딱딱딱 돌아가는 요 느낌도 참.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전추인은 이걸 안 썼나봐. 이게 느낌이 완전 새거 느낌이에요. 뭐 헐겁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리고 이 버튼들도 보면 이게 사람들이 풍량 조절 많이 이렇게 누르니까 여기가 까져요. 한 10년 된 차들은. 근데 버튼이 하나도 안 까졌어. 그리고 느낌도 그대로 살아있고 초반 새차 느낌 그대로. 이 기계는 이제 뭐 제가 CD 체인저가 되는 고급스럽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A필러 여기에 원래 트위터 스피커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비었어요. 자, 요것도 뺀 거죠. 블루투스랑 같이. BM 코리아 이런 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요즘엔 잘 안 빼죠. 요즘에는 BM 코리아가 옵션 너무 잘 넣어주죠. 이건 저는 바꿀 거예요. 이거 순정으로 바꾸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 창문에 비 오는 자고. 한번 보여주세요. 창문 이쪽이 제일 심해요. 운전석이.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탔던 320D도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려요. 근데 이게 비가 내리는 게 유리가 긁힌 게 아니라 썬팅 필름이 긁힌 거예요. 지금 만져보시면 소리 나죠? 이게 썬팅 필름이 긁힌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요즘모의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글라스 틴트 코리아 대표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글라스 틴트 필름은 이 썬팅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잘 긁히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앞유리는 썬팅 상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썬루프는 안 돼 있고, 그리고 측후면은 지금 색이 다 바랬어요. 어차피 이거 다시 해야 돼. 뒤에도 많이 비가 내렸구나. 요거 3 시리즈의 고집병입니다. 이바지 3 시리즈에 모든 차가 다 그럽니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요 재질, 요 천정 재질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싼 재질이 아니라 니트 원단으로 싹 돼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천정 검정색이죠 전체가. 요것도 M 패키지만 검정색입니다. 일반 모델은 여기가 회색이에요. 좀 밝은 톤의 회색이에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색깔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욕심은 없지만 요 재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썬루프도 보면 좀 만져보세요. 여기 썬루프 마감 같은 것도 좋아요. 마감 되게 좋습니다. 심지어 어디도 마감이 좋냐면 여기 있잖아요. 유리랑 닿는 요 몰딩 요 부분 있잖아요.
요런 몰딩도 와우. 표면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질이 되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최근 이제 5 시리즈는 요게 요 썬루프처럼 요런 원단으로 돼 있거든요. 요런 보들보들한 원단. 근데 옛날 차 치고는 이런 마감이 되게 괜찮습니다. 자, 보십시오. 11년 전 모델인데 뒷좌석 공조기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공조기를 뭐 온도 조절까지는 안 되지만 찬바람 쪽이냐 따뜻한 바람 쪽이냐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뒷자리에 이런 수납하는 공간 같은 거 챙겨놨죠. 요것도 이 뒷좌석에 이렇게 만져보면요 진짜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차들이 재질이 되게 좋고요. 컵홀더 깨알같이 넣어놨죠. 뒷좌석을 위한 배려. 뒤에 한번 타볼까요 제가? 네. 어느 정도 공간 나오는. 지금 앞좌석은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을 맞춰 놓을게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은 최근에 나온 이 시리즈 사이즈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전장이 4,60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600 정도 돼요. 길이가, 차 길이가. 그러니까 그리고 차 폭도 되게 좀 좁은 편이고 그러니까 옛날 차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죠 뒷자리.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키가 184고 앉은 키가 굉장히 큰 거. 근데 지금 보면은 저도 앉을 수는 있습니다. 앉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시트를 조금 당겨서 앉는 편이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무릎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조금 엉덩이 빼서 앉으면 저는 한 3, 40분? 3, 40분까지는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의 키라 그러면. 근데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제 허리가 저는 좀 이제 좀 비정상적으로 긴 거고 요 헤드룸만 좀 나오시면은 뭐 이건 타고 가는데 뭐 전혀 지장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옛날에 그 이바디 330i 탈 때 4명 꽉 채우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친구들 4명 꽉 태우고 뭐 아무 소리 없었어요. 걔네들 불편하다 소리 없었어요. 근데 물론 뭐 요즘 차들이 더 이제 실내 공간 더 잘 나오겠죠. 근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보십시오. 이런 것도 다 돼 있어요. 헤드레스트도 다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높이 조절이. 나같이 앉은 키 큰 사람들도 앉을 수 있게. 자, 보여드리는 김에 이 차가 옛날 차지만 옛날 차고 사이즈가 이렇게 조그만데 얼마나 실용적이기까지 한가. 골프백이 가로로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모두 되냐면 있죠. 당기면 접힙니다. 양쪽 다 접을 수 있죠. 저쪽도 접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접힙니다. 그러니까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 요즘 차도 이런 기능이 있죠. 근데 이제 옛날 차고 650만 원짜리 차라고 무시할 거 아니다. 나는 이제 자꾸 이걸 강조 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BMW의 끝판왕이다. 이게 이 모델이야말로. 그때 이후로는 물론 전자장비가 달리고 연비도 개선되고 출력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지만 이런 실용적인 편의사항들 있잖아요. 실용적인 편의사항들은 이미 이때 다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옛날 차들은 키를 잠그고 이렇게 내리면 차에 이제 전원이 끊기죠. 보통 전원이 끊깁니다. 윈도우 스위치 같은 거 작동이 안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차는 윈도우가 작동을 합니다. 아직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다 소소한 건데 사용자 편의성을 되게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문을 잠글 때 썬루프를 열고 내렸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썬루프를 닫고 나와야 되죠. 근데 자 보시죠. 썬루프가 닫힙니다. 키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썬루프가 닫혀요. 요즘 차는 다 거의 돼요. 요즘 차는. 근데 옛날 차들은 이런 거 신경 잘 안 썼죠. 근데 이런 사용자 편의사항을 위한 것들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알같이. 자, 오픈도 됩니다. 오픈도. 되죠? 오픈. 자, 이 앞좌석 유리도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보여다시피 정상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앞좌석 윈도우가. 그래서 지금 안 내려가는 거예요. 닫히고. 피디님 차 돼요 이거?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제 차. 블루투스 빼고
내부와 옵션은 지금 현재 차와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안에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상태도 좋고, 650만 원에 이 정도면 이제 저는 굉장히 꿀 득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결정적인 문제, 엔진 미션, 뭐 서스펜션, 구동계가 과연 이 차가 정상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주행을 해보고 저희가 서비스 센터도 가보고 해서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증 마지막으로 한번 할게요. 차를 사는데 그러면 돈이 얼마 들었냐, 총 차값은 650인데 그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깨알같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차값이 650이고요 저도 이제 중고차를 정말 한 15년 만에 처음 사보는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흔히 얘기하는 성능 점검 기록부죠. 성능 점검 기록부에 사고 유무, 판금 유무도 물론 보셔야 되지만 되게 중요한 항목이 이겁니다. 변속기 뭐 이런 부분들의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미세 누유라도 있으면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되게. 그리고 지금 이 성능 점검이 법이 바뀌어서 이 성능 점검을 받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을 해야 돼요. 옛날에는 뭐 성능 점검 이제 중고차 딜러가 받아놓은 거 했는데 고객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성능 점검비가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특히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보다 더 비싸요. 얼마냐면 성능 점검비가 18만 몇천 원이에요. 되게 비싸죠. 근데 비싼 이유가 뭐냐면 1개월 이내에 자 누유가 있잖아요. 누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센터를 갔어. 그래서 누유가 있어. 그러면 보증을 해줍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요게 그 보증을 해주는 보증보험료 같은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 점검도 있지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누유가 없는 모델로 해야 조금이라도 누유가 있으면 누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 총 들어간 비용이 차값이 6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면 무조건 매도비를 내야 됩니다. 매도비. 차값 이후에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매도비가 33만 원, 그 다음에 성능 보험료가 18만 3,7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전 등록은 52만 원을 내고 8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44만 원 들어갔죠. 총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실내 클리닝, 공조기에서 냄새가 너무 나서 공조기는 에버포레이터라는 거를 이제 청소를 했어요. 13만 원, 가죽 클리닝이 5만 원, 그 다음에 전체 실내 클리닝이 15만 원, 에어컨 필터, 에어컨 공조기 필터를 2만 원 주고 갈았습니다. 그래서 총 35만 원이 소요됐어요. 부가세 별도였어요. 앞으로도 제가 수리를 진행을 하면서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편에서 주행을 하면서 그러면 이 차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